자, 이 이야기는 저의 친오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2살이라서 기억은 없지만 엄마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소름 돋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명의 오빠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첫째 오빠는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착했구나.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어르신들의 예쁨을 한 몸에 다 받았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 오빠는 학원 갈 때마다 항상 그 시장을 가로질러서 갔는데 안녕하세요 할머니. 동네 귀염둥이. 여기저기 인사를 하고 다녀서 시장 안에 모르시는 어르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했어요. 저기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항상 보이던 할머니가 하루만 안 보여도 그냥 주변 분들한테 확인하고 할머니가 다시 오시면 할머니 어디 아파요?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예쁘다. 오죽하면 이제 동네 주민분들께서 너 국회의원 나가면 내가 꼭 뽑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순수하고 착한 우리 오빠는 막내 동생인 저도 엄청 아끼고 예뻐해 주셨어요.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면 현관에서부터 공주야! 어머, 동생한테? 공주야! 동생한테 공주라고 그러면은 아기였던 저는 네. 그냥 거실에서부터 현관까지 오빠한테 좋아서. 막 기어가고 그랬습니다. 때는 2000년 겨울, 오빠가 8살. 겨울방학을 맞아서 서울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빠가 길을 잘못 드셔서 한참을 헤맸어요. 원래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무려 3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늦은 시간이라 저랑 둘째 오빠는 차에 아예 막 잠이 들었고 차 안에는 첫째 오빠가 좋아하는 나라라 슈퍼보드 주제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알죠. 치키차카. 근데 갑자기 첫째 오빠가 이렇게 엄마께 묻는 거예요. 맨날 동생들한테 양보하느라 엄마 무릎에 못 앉았는데 오늘은 앉아도 돼요? 엄마는 오빠의 말에 아유 당연하지 라고 이제 무릎에 앉혀서 꼭 이렇게 안아줬대요. 얼마나 예뻐. 근데 이제 차창 너머로 밝게 빛나는 이제 달을 딱 바라보면서 또 묻더래요. 저 달에 가면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무지개 다리 걷는 나비도 볼 수 있겠죠? 답이? 얘가 왜 무지개? 이런 걸 물어보지? 얘기가 좀. 근데 뭐 평상시에도 워낙에 이제 천진난만하고 또 이렇게 상상력이 많이 순수한 뭐 이야기를 많이 하던 터라 그냥 대답을 해줬어요. 그럼 볼 수 있지. 많이 보고 싶었구나? 볼 수 있지. 그 뒤로도 한참을 더 달려서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어요. 원래라면 이제 다 바로 이제 골아 떨어질 시간인데 오빠는 집에 오자마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래요. 피곤할 텐데. 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다 꺼내서 훈아, 너 거기서 뭐해? 아, 그냥 하나씩 다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 늦었는데 얼른 씻고 자야지. 응? 엄마. 응? 족발 먹고 싶어요. 갑자기? 족발 시켜주면 안 돼요? 내가 갑자기? 엄마가 이 시간에 무슨 족발이야. 엄마가 내일 사줄게. 나 족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안 그랬던 애잖아. 그러니까 착했는데. 한 번도 평상시에 때를 쓰지 않았던 아주 그냥 그런 아이였는데
갑자기 엄청 때를 쓰는 거예요. 놀란 엄마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오늘 정말 왜 이러지? 그래서 엄마는 결국 족발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배달이 오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 시간에 오빠가 갑자기 책장으로 막 달려가더니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그 앨범을 이렇게 꺼내더래요. 그러니 아기 때 사진부터 엄마 아빠 옛날 사진 그리고 그 엄마가 쓴 그 육아일기가 있었어요. 오빠 낳기 전부터 쓰고 있던. 이상하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야. 저 왜 저러지? 좀 묘한 기분이 들더래요. 뭐해? 사진 봐. 사진?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족발이 배달이 됐고 족발 왔다. 오빠가 엄마 우리 같이 먹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길도 너무 많이 헤맸고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휴 엄마는 안 먹을래. 아빠랑 먹어. 하고 이제 방으로 쑥 들어가신 거예요. 네. 엄마.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엄마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거실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손톱 깎는 건가? 이 한밤중에 8살이었던 오빠가 혼자서 손발톱을 깎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어떻게 깎았지? 하나, 너 거기서 뭐해? 손톱 깎는 거야? 위험하게. 엄마가 내일 해줄게. 제가 깎을 수 있어요. 오늘은 꼭 깎아야 돼요. 오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깎은 그 손발톱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더래요. 엄마는 그때 불안한 마음이 쓱 올라오는데 약간 이게 하지 말라는데 단호하게 얘기한 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온갖 이상한 이상하잖아요. 기분이 들긴 드셨고 그리고 이틀 뒤 엄마는 평소처럼 그 첫째 오빠를 이제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집안일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엄마가 이제 불교 신자라 절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절에 주지 스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당장 첫째 아들 데리고 절에 와서 2, 3일 있다 가. 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꿈을 하나를 꿨는데 눈이 막 오는 날 첫째를 데리고 친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금강경을 읽었어. 걱정되네. 오늘 어디 보내지 말고 당장 절로 와. 어떡하지? 우리 훈이 10분 전에 학원 갔는데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와. 네, 알겠습니다, 스님. 그리고 그날 오빠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올 시간이 다 돼서 짐을 이제 챙기고 계셨대요. 근데 그때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흰색 체크무늬 남방의 밝은색 반바지, 빨간 운동화를 착용한 7, 8세가량의 남아 보호자분께서는 즉시 파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송에서는 오빠의 인상착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가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엄마는 오빠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어진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현관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오빠가 마치 이 세상을 떠날 애처럼 준비하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마음이 더 아파지더래요. 그때 나라라 슈퍼보드 주제곡이 들리더래요. 엄마도 저기 통화 연결음을 그걸로 해놨구나. 아니요. 와. 오빠가 언니 뭐 하는데? 엄마 휴대폰 벨소리를 바꿔놨던 거예요. 아. 엄마는 이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면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상대편은 아무 말도 없었대요. 뭐야? 그 순간 엄마는 마지막으로 오빠가 나한테 전화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드신 거예요. 언니? 언니야? 언니.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 평생이라도 꼭 엄마 아들 줘야 돼. 알았지? 무시. 말을 마친 순간 상대편에서 전화가 끊깁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부여잡고 한참을 그곳에서 우셨대요. 그렇게 오빠가 떠나고 8년 뒤 엄마가 어느 날 꿈을 하나 꾸시게 돼요. 외삼촌이 나와서 훈이 저기로 가는 거 못 봤어?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꿈에서라도 오빠를 보기 위해서 삼촌이 가리킨 그 골목길로 막 쫓아간 거예요. 저 멀리서 약간 그 오빠로 보이는 그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웃고 있더래요. 그렇게 이제 막 쫓아가니까 잡힐 듯, 안 잡힐 듯. 꿈에선 꼭 그래. 꿈에서 아이를 막 쫓아가다가 예. 어느 산 꼭대기 위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넓은 마당이 있는 귀갓집이 하나 있었고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대요. 오빠로 보이는 그 아이는 후다닥 뛰어서 귀갓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할머니가 쓱 가로막는 거예요. 여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저기 계시는 할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와. 아이고, 마음은 급하잖아. 애는 지금 들어갔고. 그래서 엄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저기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제 막 자초지종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되게 단아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앞에 흰 저고리를 입은 여자아이랑 남자아이가 등을 지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딱 봐도 이제 여자아이는 아니니까 내 아들은 이제 남자아이니까 바로 이제 이게 오빠로 생각하고 탁 끌어안았는데 스르르 이렇게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이게 없어지니까. 엄마는 너무 슬픈 마음에 막 눈물이 나오려고 우리 아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가 네. 눈물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된다 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지금 아이는 없어졌지.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흐를 것 같으니까 하늘을 이렇게 탁 보는 순간 네. 잠에서 탁 깹니다. 아. 그리고 며칠 후 이 꿈의 의미를 알게 돼요. 뭐예요? 이 꿈이 전혀 모르겠는데. 저희 집 막내의 태몽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떠난 후에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하늘에서 오빠가 보내준 선물 같은 아이인 것 같아서 동생을 낳으신 거예요. 아, 그런 대목을 보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예,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네. 동생은 지금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돼서 저희 집 복덩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저희 가족은 갑작스럽게 떠난 우리 첫째 오빠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빠가 8살답지 않게 정말 좋아했던 특별한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매일 들으시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뭐야? 8살인데 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첫째 아들 떠나고 이제 꿈을 꾸셨는데 아들이 이제 집에서 항상 입던 그 내복 같은 거 있잖아. 편안한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매일 꿈에 나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이제 꿈속에서라도 다 해준 거 다 하면서 이제 같이 놀았대요. 근데 딱 일주일 됐을 때 그 세일러복에 딱 반바지 있잖아요. 그거를 딱 입고 와서는 엄마, 나 이제 갈 거야. 잘 있어. 안녕. 친구들과 하천에서 신나게 놀다 저녁 때가 돼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바닥에 뭔가가 반짝하는 거예요. 1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근데 30원이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싸! 20원만 더 모아서 내일 오락실 가야지. 그렇게 되지. 그렇게 돼. 그런데 그때 아씨, 누가 민 거야? 혹시 창백한 얼굴을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혹시 그 돈 네 돈이니? 혹시 이 돈 주인인가? 네, 제 돈이에요. 우리 엄마가 주셨어요. 뭐 애들이 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제가 준 돈을 뚫어져라 보더니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을 묻는 거예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종서, 거기서 뭐해? 빨리 와. 누가 이름 얘기했어? 아주머니 뒤로 저를 부르는 누나가 보였어요. 누나, 아까 어떤 아줌마가 내 이름 물어봤는데 너무 무서웠어. 응? 무슨 아줌마? 너 혼자 있었잖아. 뭐죠? 누나 말을 듣고 다시 아줌마가 있던 쪽을 봤는데 금방 어디로 가셨는지 없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더 얘기하면 그래. 누나한테 돈을 뺏길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갔죠. 애들은 그렇죠 뭐.
제 방에 들어온 저는 동전을 꺼내 서랍에 넣으려는데 동전 하나가 떼구르르 침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침대 밑이야. 엎드려서 밑을 들여다보는데 그거 제일 무서워. 캄캄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한쪽 팔을 깊숙이 넣고 손으로 더듬더듬 거렸어요. 그런데 바닥이 축축하더라고요. 오, 이게 더 이상하네 진짜. 그런데 그때 차가운 동전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종서야, 눈 좀 떠봐, 종서야. 희미하게 들리는 엄마 목소리에 힘겹게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 아들 살았네. 괜찮아? 제 눈앞에는 눈물 범벅이 된 엄마와 할머니가 보였어요. 놀랍게도 제가 무려 사흘 내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 내내? 열이 펄펄 끓는 저를 데리고 사방팔방 온 병원에 다 가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했대요. 그래서 결국 할머니께서 아시는 무당 아저씨를 모셔왔는데 뭐 하고 있어? 얼른 사자상 차려와! 애가 여기서 사자를 만났구만. 저승사자.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장마로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사고로 한 여자가 빠져 죽었는데 제가 동전을 줍던 그날 이곳에서 그 여자의 넋을 달래는 위령굿을 했다고 해요. 무당 아저씨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서둘러 사자상을 차려 기도를 올렸고 그렇게 집에서 굿을 한 지 사흘 만에 제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저는 서랍 속에 숨겨둔 30원을 꺼내 엄마, 할머니와 함께 하천으로 향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돈 돌려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그 끔찍한 꿈도 다시 꾸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다 깜빡 낮잠에 들었어요. 동전 소리에 눈을 떠보니 제가 사방이 캄캄한 곳에 서 있더라고요. 가도 가도 암흑 속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새카만 구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고막을 찌르는 큰 굉음과 함께
끊임없이 구체에 깔릴 것 같던 그 순간 안 돼! 안 돼!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했는지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곧장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그냥 개꿈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한동안 그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3개월 뒤 엄마와 누나가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 두 사람이 그럼 엄마.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을 이 뭐야? 거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유. 다 내 죄, 다 내 죄. 내 잘못이야. 그 무당이 용서 살려면 가족 중 3명이 대신 가야 한다고 했어. 내가 그거 막으려고 온 군데 다 다녔는데. 아이고. 내가 길에서 주운 30원 때문에 가족들이 죽는다고? 그럼 엄마랑 누나도 나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엄마와 누나를 잃고 또 가족을 잃어야 한다고요? 제발 그 무당 아저씨 말처럼 되지 않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그 이후로 다행히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비극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다 컸네 그러면. 그날은 늦게까지 야근을 해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들려. 싫어. 또 들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정서야, 우리 정서 많이 컸네. 엄마. 그래도 누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 누나? 꿈에서라도 듣고 싶던 어디 있어요? 엄마와 누나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정말 제 앞에 엄마와 누나의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누나? 생쌀과 10원짜리 동전을 끊임없이 쏟아냈어요. 전 그 끔찍한 광경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잠시 후 주위가 고요해져 조심스럽게 눈을 떴는데 동전을 주워온 그날 침대 밑에서 본 그
여자였어요. 그때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 다 돌려줬잖아! 그때 다 돌려줬잖아! 대체 왜! 하지만 저를 올가맨 손들은 힘이 더 거세졌고 고막을 짓누르는 굉음과 함께 검은 구체는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때 어릴 때 들은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홍수 살리려면 가족 중 3명이 대신 가야 한다고 했어. 그래, 이제 내 차례구나. 그때 한 남자가 검은 구체를 막아섰습니다. 가족이야 뭐야. 그런데 그 남자 누구지? 전 떨리는 손을 겨우 잡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돼. 아, 예. 저 이종혁 씨 가족 되시죠? 아, 저 이종혁 씨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 중인데요. 형의 장례를 치른 후 한동안은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제가 동전을 주운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던 거냐고요. 제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